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1대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만남을 추진하며 단일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얘기를 꺼낼 때마다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격이라며 가만히 있어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되면 정치부복을 하지 않고 사법 언론개혁도 서두르지 않겠다며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흉기로 여성을 찌른 뒤 음주운전을 해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오늘부터는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되지 않는 만큼 보수 진영의 1차 단일화 시한이 끝났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단일화 끈을 놓지 않는 쪽과 선을 긋는 쪽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단일화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얘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당일에 사용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4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출력하지만 다음 달 3일 본투표용지는 인쇄가 진행돼 이제 단일화가 이뤄져도 사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수 진영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을 단일화 1차 시한으로 여겨왔는데 이를 넘긴 겁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만남의 시기 등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단일화 여부는 대선 막바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러브콜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또 한 번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되레 김 후보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 등과 함께 싸잡아 부정선거론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소식은 윤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종로 유세를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는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단일화할 대상은 자신이 아닌 이재명 후보와 황교안 후보라고 응수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해도 좋다. 저는 그 외에 나머지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 가만히 있으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 담론으로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이크 끄는 것부터 이재명 후보의 몰락은 가속화될 겁니다. 동시에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론조사에 지난 2차 TV토론의 여파가 반영되면 자신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본 겁니다. 2차 데드라인으로 거론되는 사전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후보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보수 단일화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단일화 논의에 말을 보탰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사실상 이 후보의 완주에 힘을 실어준 건데요. 홍 전 시장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까지 갔던 국민의힘 내부에선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대선까지 정치 논평을 자제하겠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약 열흘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 대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 이 후보에 투표하는 건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박을 비판하는 글에 답한 건데 맥락상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번 대선에 잘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홍 전 시장이 머무는 하와이까지 찾아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에선 허탈함을 넘어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친한계의 박정원 의원은 배신자임을 인증했다며 하와이에 정착하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내부에서도 홍 전 시장에 대한 성토가 줄을 잇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말을 바꾸면 신뢰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다른 초선 의원은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와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관련 언급을 줄이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이준석 후보는 굳건한 정치 세력을 구축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결국 1차 시한을 넘긴 보수 진영의 단일화 상황, 서정표 국회반장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이제 대선이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김문수 후보, 우리는 한 뿌리다라면서 이 단일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단일화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시한을 넘기다 보니까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네. 오는 28일,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 2차 시한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28일까지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얘기한 28일도 결국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권에선 단일화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이 초미의 관심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 평소에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다시 그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처럼 한 뿌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 본색이라는 말로 원래 같은 정당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미끼가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큰 미끼도 있는 것 같아요.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 단순한 전망을 넘어서 본색과 미끼 언급을 했거든요. 이 후보의 의중 무엇일까요? 네, 미끼라는 단어가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신선했는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이 토론회나 기자회견장에서 부쩍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네. 헌정 질서 파괴 그리고 내란 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또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네, 최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 수치상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앞선 조사도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지지율이 의식될 텐데 이 내란 세력을 강조하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지지율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단순히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공세를 높이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또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는데요. 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권 초반에 이 국정 운영의 선명성을 위해서 이 내란 세력과 다른 점을 부각을 하면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 결국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 오늘도 완주 의사를 밝혔죠. 아무래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지지율 때문에 완주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어떻게든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문수 후보한테 연락이 와도 이준석 후보는 당장은 만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다 차단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 한 4분 정도가 연락을 해오셨던데 전혀 콜백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가 어렵다 아니면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은 힘들다라는 의견이 다수이긴 합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당시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패했는데요. 이 심상정 후보가 당시에 2.37%를 득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패배 책임론으로 당시 홍역을 치렀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 완주를 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준석 후보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단일화 면수 막판까지 아주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 유세에 나서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정치 보복은 결탄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최근에 주춤하는 지지율과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 속에 민생과 통합을 강조한 겁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새 정부가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이를 위해 효율적인 추가 추경,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사법, 검찰개혁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중요하죠. 여기에 지금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들에 집중하면 에너지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권 초기에는 경제와 민생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집권하면 권력기관 개혁으로 혼란이 일 수 있다는 비판에 선을 그은 겁니다. 이 후보는 또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은 단호히 벌해야 한다며 내란 핵심 가담자 단죄는 물론 외환죄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을 내세우면서도 내란 세력과 분명한 각을 세운 건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지금부터는 후보들의 유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풍향계로 꼽히는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중원을 놓치며 패한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민심을 파고들었는데요. 이교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충청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투리로 친근감을 표현하며 투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제가 투표하겠시오. 잘 봐주셔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전을 방문했던 이 후보가 다시 충청권을 찾은 건 이 지역이 역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풍향계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충청권에서 패한 이 후보 입장에선 충청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청 집중 유세에 나서며 선거 막판 캐스팅보트 충청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후보는 충청의 당면 과제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결국 폐쇄해야 한다면서 대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할 수 없고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 속 충청을 찾은 이 후보는 내일 수원, 용인, 남양주 등 수도권 유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충청권 유세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캐스팅보트 지역 공략을 넘어 어제 오늘 이른바 박정희 투어를 이어가며 보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김문수 후보는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유세는 오늘도 박정희 투어로 시작됐습니다. 첫 일정으로 충북 옥천에 있는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는데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까지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며 보수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님은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어머니십니다. 또 따님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온갖 그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씌워서 그렇게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수 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에 공감하면서 자신이 정통성을 계승한 후보임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충청권이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지역 맞춤형 공약과 현장 행보로 중원 표심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고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사당화 정치에 마침표를 찍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제 21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가 모처럼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혁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 유세전 팻말 하나를 높이 듭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팻말로 사전투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유세장에 이어 간담회장에서도 이 후보는 줄곧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 30일은 주말이 아닌 휴일이 아닌 평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사전투표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사전투표 관리 실태는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됐지만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전투표를 꺼리는 보수 지지층을 안심시키려는 방책으로 풀이됩니다.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낸 건 각자 표 계산에서 사전투표 독려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사전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들의 역풍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투표율은 이번 대선 민심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첫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모습인데 저도 지켜봤지만 사실 조금 예상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10여 분간의 모두 발언 포함해서요. 모두 1시간 20분가량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다음 지역 일정을 고려해서 간담회를 끝내려는 참모들, 이들을 만류하면서 질문을 더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래요. 저한테 인터뷰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정제되고 절제된 발언을 내보내기 위해 이 후보의 개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후보가 오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앞선 기사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재명 후보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해나 논란을 좀 불식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개헌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요. 역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헌법에 재임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써 있다면서 연임제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의심을 걷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 뜻을 따르겠다면서도 추가 혜택 받는다는 건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여사가 전면에 나서는 상황에서 오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걸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아내의 판단에 따라서 잘할 테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언급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최근에 보수층 결집 상황을 이재명 후보도 좀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모습인데 이 안에 빨간 셔츠를 입은 게 좀 눈에 띕니다. 예, 김문수 후보 요즘 유세 현장 다니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방탄 입법 그리고 과잉 경호 등을 지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은 방탄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웃옷을 벗었는데 빨간 티셔츠가 눈길이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탄조끼 안 입었죠. 저는 그냥 빨간 셔츠 사나이예요. 방탄조끼 없죠.
역전의 명수라고 쓰인 티셔츠를 내보인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심판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모습인데 이 거북이 등껍질 모형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 대선에 왜 갑자기 거북이 등껍질이 나온 겁니까? 경기도 시흥에 있는 거북섬, 거북이 모양인데요. 이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문제의 발언 어제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유세에서 거북이 등껍질 모양 들고 나와서 경기지사 시절 거북섬에 대한 인허가 유인책 등을 통해 신속히 큰 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부터요. 국민의힘에서는 거북섬 상업지구 공실률이 87%에 달한다면서 이 후보의 호텔 경제론을 직격하는 한편 이재명 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네, 결국 그럼 이 거북이 등껍질 모형에서 시작된 거북섬 공방이 고발전까지 이어진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 사업을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고 선거 유세 중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체감상 요즘 하루에도 몇 개씩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취재에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지역 유세에서 특산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면서 고발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유세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의 H&M 부산 이전, 또 커피 원가 120원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고발을 알렸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매번 정치의 사법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대선의 사법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신뢰 문제 등을 논의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대선을 8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신종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내일 열릴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판 독립 가치 확인과 재판 공정성 준수 의지 표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에선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인식과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 등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안건에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회의 소집에 발단이 됐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경론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선을 8일 앞둔 상황에서 법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내부 신중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논의만 거치고 의결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회의 소집부터 반대표가 많았기 때문에 안건이 부결되거나 의결 자체를 미루는 등 소극적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회의 소집 투표 당시 구성원 126명 중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이 의결돼야 합니다.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관 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시흥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도망치다가 사고를 낸 뒤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마치 범죄의 종합판을 보는 듯한 이 사건을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오늘 새벽 2시쯤 30대 외국인 여성이 한 남성의 집 안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이 남성은 마사지업소 직원인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벌인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춘천으로 도주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또 왔다 갔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그거니까 심각하게 본 거죠. 법무부와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쓰러져 있던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서울에선 달리던 SUV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화재가 났고요. 부산에선 갯바위에 있던 70대 남성이 5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상호 기자입니다. 버스 뒤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답심리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SUV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SUV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버스로도 옮겨 붙었는데 다행히 SUV 운전자는 불이 나기 전 미리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 소방 오기 전에 본인이 문을 열고 나올 정도니까요. 음주 측정했는데 없었어요. 해경과 119 구조대가 배를 타고 갯바위 쪽으로 향합니다.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한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자, 손에 감각은? 다 있어요. 잠깐. 오늘 오후 2시 반쯤 부산 다대동 화순대 바위에서 70대 남성이 5m 아래로 추락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등산로에서 줄을 잡고 내려오다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대전 비례동의 한 아파트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냉장고는 화재 위험이 커 5년 전부터 리콜이 진행 중인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집주인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러시아가 평화협상 차원으로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을 하던 중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 양국의 평화가 언제 올지 아득해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깊은 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상공에 섬광이 번쩍이고 화염이 솟구칩니다. 러시아가 이틀째 미사일 10여 기와 드론 250대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탐지를 위해 서둘러 밤하늘을 비춘 뒤 요격에 나섰습니다. 격추된 드론들이 추락하면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폭격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다수의 건물이 무너지는 등 마을은 폐허로 변했는데 최소 1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5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Всі страни, неужели ви не бачите, що він робить? Хіба це війна, це уничтоження народу, уничтожають. Просто не дивляться ні на дітей, ні на кого не дивляться, луплять і все. 이번 공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교환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합의한 대로 지난 23일부터 전쟁포로 697명씩 석방했지만 무력 충돌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радости вообще. Всем спасибо, вообще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Все предоставили, абсолютно. Медицину, одежду, покушать. 우크라이나 역시 반격에 나섰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약 110대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지 3년 2개월 만에 두 나라가 만나 포로 1000명씩 교환하는데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평화협상은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프랑스 남동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멈췄고 상점과 결제 시스템 등 일상의 모든 것이 올스톱됐습니다. 세계적인 칸 영화제 진행도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깜깜한 건물 안 시민들이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이동합니다. 도심 곳곳에 신호등이 꺼지면서 차량과 행인들이 뒤엉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프랑스 남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En espérant qu'il n'y ait pas trop d'accidents parce qu'il n'y a plus de feu du tout en ville. Le seul vrai problème pour moi c'est celui-ci, quoi, la sécurité des gens, le reste. 정전은 칸 인근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작돼 16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상점들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Taper sur l'ordinateur, aucune caisse, on peut rien encaisser. On n'a plus de batterie sur les TPE. Donc... 칸 영화제는 자체 전력으로 폐막식을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한때 일부 영화 상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Screen went out. There was still lights on, and
About 10 minutes later, they were able to resume because it seems that they have their own independent power. 5시간 만에 전력은 복구됐고 프랑스 경찰은 고압 전선이 훼손된 점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분명 5월 말인데 에어컨 켜는 더위가 이어지는 걸 보니 올여름이 작년보다 무더울 거란 예보가 실감이 됩니다. 에어컨 시장은 벌써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0,000대, 즉 1분에 7대씩 팔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모처럼 비구름이 걷히고 따가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 대형마트 에어컨 판매장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거란 전망 속에 대형마트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67%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트들은 발빠르게 사은 행사를 시작하며 소비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에어컨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매장에서 준비한 사은품 선풍기 50대도 열흘 만에 동이 났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른 최근 5일 동안은 삼성전자 가정용 에어컨이 하루 평균 10,000대씩 팔리며 지난해 6월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에만 에어컨 474만 5천 대를 생산했고 공장 가동률은 13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전국적으로 에어컨이 좀 많이 나가기 시작했다. 전기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을 효율 좋은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점도 판매량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첫째는 절전,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비.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좀 비싸고 또 이렇게 누진세가 있으니까. 더워지는 날씨 속 소비자들의 시선이 절전과 가성비에 쏠리며 에어컨 시장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인명 구조견들은 수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은퇴를 하면 민간 가정에 입양됩니다. 편하게 지내면 좋으련만 노견이라서 병원 갈 일이 많은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입양 가정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토사가 쏟아진 붕괴 현장을 뛰어다니고 폭우로 물이 불어난 강에서 실종자를 찾고 화재 현장에도 투입됩니다. 이렇게 특수목적견은 전국 소방서에서 39마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200차례 가까이 출동해 5명을 구조한 구조견 수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은퇴 뒤 민간 가정에 입양됐지만 뇌수막염에 걸려 휠체어 신세를 지다 지난해 숨을 거뒀습니다. 수환이처럼 아프고 이러면은 뭐 CT도 찍어야 되고 MRI도 찍어야 되고 한꺼번에 뭐 이제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강 씨 가족은 국내 1호 화재 탐지견인 다솔이도 입양했는데 다솔이 역시 관절에 문제가 생겨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닙니다. 특수목적견은 보통 8살이 넘으면 은퇴해 민간 가정에 맡겨지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70살이 넘도록 현업에서 일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은퇴견의 진료비는 오로지 입양자가 떠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훈련과 이제 또 활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관절 질환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었고요. 노령이다 보니까 아픈 질환들을 가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입양 가정에게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 정도는 보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만 보완이 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좀 줄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MBN 특별기획 같이 삽시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원청에 납품을 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원자재 값이 오르면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때문에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이 원청인 대기업이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생겼는데 이를 정작 하청업체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홍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큰 배를 고정시키는 닻을 만드는 경남 양산의 한 공장. 고철을 녹여 틀에 넣고 표면 작업 정리를 거쳐 만드는데 무게만 10톤이 넘는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완성된 닷의 가격에서 원재료인 고철값만 30%에 달해 원재료 값이 뛰면 단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 달에 만에 바뀌고 가격이 막 변동폭이 엄청 심해요. 큰 적자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공급을 하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제도가 원자재값 상승 비용 일부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입니다. 원청인 조선소는 이 제도에 따라 하청인 닷 제조업체에 작년에만 4억 원이 넘는 돈을 더 지급했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경된 거니까 협력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서로 좀 쉐어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전체 하청업체 중 36%는 연동제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자세히는 모른다고 응답한 곳도 43%를 넘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유롭게 합의를 하면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유인은 없어지는 거죠. 정부는 설명회를 늘리는 등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프로야구 2위 자리를 놓고 이틀 연속 연장 혈투를 벌인 한화와 롯데. 그 승자는 한화였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재밌다는 8대7, 이 케네디 스코어까지 만들어낸 명승부를 최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경기 연속 대전구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 앞에서 한화 4번 타자 노시환의 방망이가 초반 불을 뿜었습니다. 1회 말 롯데 선발 한현희를 상대로 선제 석점 홈런을 쏘아 올린 노시환은 2회에도 적시타를 때리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팀 타율 1위에 빛나는 롯데도 5회 중심 타선이 연달아 적시타를 때려 순식간에 6점을 뽑고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한화가 6회 말 곧바로 상대 폭투로 다시 앞서가자 롯데는 패색이 짙던 9회 초 투아웃, 전준호가 극적인 동점 솔로포를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 10회 초 신인 정우주가 무실점으로 막은 한화는 결국 10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문현빈의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으로 짜릿한 8대7 승리를 거두고 하루 만에 2위를 빼앗았습니다. 롯데와 한화가 혈투를 벌인 사이 선두 LG는 오스틴과 문보경의 연속타자 홈런을 앞세워 SSG를 9대3으로 완파하고 한 걸음 더 달아났습니다. 대구에서는 삼성이 1회 말 역전 투런포와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터뜨린 디아즈의 원맨쇼로 기아의 3대2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기아의 김도영은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지만 팀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의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오늘 수원에서는 화려한 양귀비꽃이 가득 피면서 막바지 봄 기운을 느끼기 좋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더 올라서 이번 한 주 동안 평년 이맘때 수준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전북 동부지방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춘천은 11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13도로 출발하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